중 2학년 2학기 마지막 온도와 열. 온도는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고 온도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뜻합니다. 그럼 이제 온도가 나왔으면 이제 열도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인데 이게 그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우리가 숨을 쉴 때 몸에 이제 숨을 쉬면 이제 공기가 이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데 이 원리와 똑같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 그러니까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가 있는데 지금 높은 온도는 이 낮은 온도에서 열을 얻은 거고 낮은 온도는 이제 열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입자의 운동이 지금 굉장히 둔하죠. 여기 지금 입자의 운동이 둔하고 그리고 높은 온도는 이제 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활발하죠. 입자의 운동이.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열을 얻었으면 이제 열을 얻었으면 이제 온도가 높아질 텐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열 평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열의 이동은 이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아까 그 열과 비슷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열을 잃으면 온도가 낮아지고 열을 얻으면 온도가 높아지는데 둔해지고 활발해지죠. 입자의 운동이. 열평형이 도대체 뭐냐? 접촉한 두 물체 온도가 같아져. 물체의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이다. 지금 여기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여기 지금 A랑 B라고 치면은 A가 이제 B한테 열을 준 거고 이제 A는 열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낮아지고 있고 B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둘이 이제 온도가 같아져가지고 이제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 쭉 열평형 상태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열평형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다. 열평형 상태가 되면 무조건 온도가 다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고 이제 열의 이동 방법과 열의 효율적 이용. 열의 이동 방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뉘거든요. 일단 전도는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는 거고 대류는 기체나 액체를 이루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고 복사는 그냥 아무의 도움 없이 그냥 자기가 직접 전달하는 건데 전도는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제 차례로 전달되는 거고 그리고 대류는 이제 약간 던진다 던지면 약간 기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체를 이루는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전달하잖아요. 대류도 복사와 비슷한데 복사는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이동하는 거고 대류는 뭐 기체나 액체 그 입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이제 냉난방기가 있는데 냉방기는 위쪽에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한다 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류 현상인데 이제 에어컨을 예시로 하자면 에어컨이 이제 여름에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가끔씩 뜨거운 공기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대류 현상인데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아가지고 이제 위로 향하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예 작아가지고 이제 아래로 향하거든요. 뜨거운 공기는 그래서 밀도가 커가지고 위쪽을 향하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작아서 아래로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에어컨을 쓸 때
에어컨 위로 가서 쐬지 않잖아요. 보통 에어컨 아래에서 쐬니까. 근데 에어컨 아래에서 쐬면은 차가운 공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차가운 공기가 왜 나오냐면, 어, 밀도가 작아서 아래로 내려간다.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커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단열인데, 단열은 열의 이동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단열이 잘 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전도 대류 복사로 인한 열의 이동을 그냥 모두 막으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단열재라는 게 있는데 스티로폼, 양모 등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재질을 단열재에다 쓰면 이제 단열이 잘 되죠. 그리고 이제 외부 차양, 두꺼운 단열재, 옥상 녹화 등을 이용하여 단열의 효율을 높여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한다. 거의 이제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 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택에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약간 보통 주택 살면은 아파트와 달리 춥고 덥기도 한데 이 패시브 하우스는 이 외부 차양, 두꺼운 단열재 등을 이용해서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비열.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그리고 질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는 물질의 종류와 열량이 같으면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온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비열과 온도 변화의 관계도 질량과 열량이 같으면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라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온도 변화는 비열의 반비례. 이게 반비례니까 뭔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온도 변화가 크면 질량은 반대로 작고 온도 변화가 작으면 질량은 이제 커진다는 거죠. 무조건 반대. 반비례라 생각하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 여기 질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 비열과 온도 변화의 관계, 이거 여기는 물과 콩기름을 이용해서 이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비열에 의한 현상이나 활용 예시는 일교차. 일교차 흔히 날씨 뉴스에서 많이 듣는데 바다는 비열이 큰 물로 이루어져 있어 해안 지방이 내륙 지방보다 일교차가 작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체온. 체온은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 이게 이제 온도랑 거의 비슷한 말이죠. 몸속의 물은 비열이 크므로 외부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서도 체온을 유지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다 많이 마시라는 거죠. 비열이 큰 물의 이용, 냉각수, 찜질팩 속의 물, 난방용 보일러 등에 쓰입니다. 그리고 무쇠솥과 돛솥, 비열이 큰 돛솥에 담긴 음식이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된다. 이것도 비열에 의한 현상이죠. 그리고 양은 냄비와 뚝배기, 비열이 작은 양은 냄비는 음식을 빨리 끓일 때, 비열이 큰 뚝배기는 데워진 후 오랫동안 음식이 식지 않게 할 때 사용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열팽창. 열팽창은 온도에 따라 물체의 길이와 부피가 변하는 현상이고, 고체 열팽창은 물질마다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고체 열팽창이 있으면 이제 액체 열팽창도 있는데, 물질마다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이건 똑같죠? 근데 이제 고체 열팽창과 액체 열팽창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고체 열팽창은 온도가 높아질 때 길이와 부피가 늘어나고 액체 열팽창은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늘어난다 했는데 여기서 혹시 이상한 점을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지 않으셨나요? 고체에서는 길이와 부피가 늘어난다는데 왜 액체에서는 부피만 늘어난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고체는 형태가 있는 물체를 말하는 거고 액체는 그냥 물 같은 거잖아요. 물이나 약간 기름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제 액체는 길이라기보다는 약간
약간 양을 하는 건데, 고체는 일단 길이와 부피를 늘어난다 하고, 그리고 액체는 부피가 늘어난다 했으니까 이 고체와 액체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고체의 열팽창과 액체의 열팽창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열팽창에 의한 현상이나 활용 예시, 바이메탈이라는 게 있는데,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만든다. 지금 이렇게 금속 두 개를 했는데 이제 가열되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열팽창 정도가 B가 A보다 더 크다 했는데 여기가 이거 B인데 A 쪽으로 휘어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리 이음의 틈은 그 부분에 틈을 둬 다리가 휘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막는다. 우리 보통 다리나 대교 같은데, 뭐 한국은 없겠지만, 뭐 미국이나 그런 데 가면은 다리에 무슨 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설치되어 있는 게 이제 다리가 휘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막는다. 겠죠? 그리고 치아 충전재라는 게 있는데, 이 충전재로 치아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사용한다. 약간 치아에 뭘 이제 충치를 치료하거나 뭘 붙일 때 열팽창에 의한 현상이겠죠?